되게 중요한 단원이고 집중을 해야 이해가 쉽게 되는 단원이에요. 멍 때린 채로 수업 듣다 보면은 저게 뭔 소리지? 하는 식으로 문제 쑥 지나갑니다. 다시 집중하시면 이 단원 쉬워요. 집중하면 정말 쉬워요. 자, 원의 방정식은 대표적인 자취의 방정식입니다. 그럼 자취의 방정식이 무엇이냐? 발자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점이, 특정한 점이 지나가요. 그 지나간 흔적을 다 땄더니 도형이 만들어진 거고, 그 도형이 특히 원의 방정식이 된 거예요. 그럼 사실 직선의 방정식 또한 오른쪽 위로 쭉 진행합니다. 점을 특정하게 쭉 위로 올려요. 그럼 자취의 방정식이 됩니다. 네. 마찬가지로 어느 곡선이든 자취의 방정식으로 표현이 가능한데 거기에 대한 대표적인 예로 원의 방정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이 무엇일까요? 동그라미, 이거는 초등학교 버전. 이제 동그라미 아니에요. 원의 방정식 배웠고요. 원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으로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이제 원 보고 동그라미라고 하지 마세요. 원은 한 점점에 대하여 일정한 거리를 갖는, 거리를 유지하는 점들의 집합 또는 모임이라고 하면 됩니다. 다시 우리가 이 문장 전체를 틀로 외우는 것보다 저게 어떤 건지 이해를 하고 여러분의 언어로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한 정점으로부터 정점이 무슨 말이냐? 고정점이에요. 고정점. 하나의 고정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 계속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진 점들을 다 모아보자. 여기서 내가 딱 손가락 한 뼘만큼의 크기를 유지한 채로 모든 점들을 유도시켜보자. 그럼 여기서도 한 뼘, 여기서도 한 뼘, 이 점들을 모두 모았을 때 만들어지는 것이 원이다. 다시 한번. 내가 한 정점에 대해서 일정한 거리만큼 똑같이 유지돼서 만들어지는 점들의 모임. 결국 내가 원이라고 하면 이 정점을 포함하는 게 아니고 이 점들의 모임. 이걸 원이라고 합니다. 이해돼요? 다시. 내가 그렇게 되면 이 정점은 원의 입장에서 뭐가 돼요? 원의 중심이 돼요. 다시. 한 정점이라고 했지만 얘가 원의 중심으로부터 원의 중심에 대하여 일정한 거리 뭐가 되겠어요? 반지름을 유지하는 점들의 집합. 이게 원이라고 합니다. 다시 얘를 이제 수학식으로 표현해 봅시다. 이 문장을 수학식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다시 내가 원의 중심을 A라고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원 밖에 그 일정하게 움직이는 다시 자취의 방정식이란 움직이는 점들의 흔적을 방정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럼 그 움직이는 대상 있잖아. 움직이는 목표를 항상 P로 잡고 우리가 자취의 방정식 풀 때 얘는 X, Y다. 물론 A, B라고 한다면 마지막에 바꿔줘도 되는데 여기를 X, Y라고 바꿔준 상태에서 문제를 풀면 바로 나오는 게 자취의 방정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는 대상, 그 목표가 되는 점을 P라고 잡고 걔를 항상 X, Y라고 잡고 시작을 할 거야. 오케이. 그래서 나는 여기 P야. 그러면 저 문장을 되게 간단하게 뭐라고 설명할 수 있느냐? A에서부터 T까지 거리는 항상 R. 이 문장은 끝나요. 저 위의 문장은 이걸로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과수학 마지막에 기하라는 과목을 배운다면 이게 원의 방정식이에요. 그냥 이 식이 원의 방정식이자 나중에 부의 방정식까지 돼요. 오케이? 그냥 위에 있는 문장을 한 번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마치 뭐처럼 내가 2등변 삼각형을 갖고 왔어. A랑 C가 같은 삼각형. 다시 내가 2등변 삼각형을 가져왔어. 2등변 삼각형이란 두 같은
변의 길이가 있는 삼각형이야. 두 같은 변의 길이가 있는 삼각형이야. 얘를 간단히 뭐라고 할 수 있는데 AB가 AC랑 같아지고 이게 이등변 삼각형에 대한 정의야. 마찬가지야. 위에 있는 긴 문장을 나는 성분 AB가 AP가 항상 R 숫자 R을 유지합니다. 이게 원의 방정식 뜻이라고. 오케이? 오케이. 이런 관계를 우리는 해석기하라고 해요. 근데 뭐 해석기하라는 단어에 집중할 게 아니고 우리 마치 해석기하 저번에도 했었는데 하퍼스 정의, 중선 정의 하면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내가 저 AP는 R이다. 얘를 통해서 원의 방정식, 우리가 알고 있는 원의 방정식을 유도시켜 볼게요. 내가 A점은 고정점이기 때문에 그냥 A, B예요. 문제에서 줍니다. 문제에서 줘요. A, B. 숫자예요. 반지름 숫자예요. 다시 숫자고요. 반지름 숫자예요. P는요. X, Y예요. 문자예요. 움직이는 자체의 방정식 P로 두고 그 P는 뭐다? 문자, X, Y라고 제가 후 시작을 한다. 그럼 나는 A점은 A, B예요. 그 다음 P점은 X, Y예요. 거기로부터 성분 AP 길이가 R이다. 이거 어떻게 풀어요? 루트 X 빼기 A의 제곱 Y 빼기 B의 제곱 R. 오케이? 그대로 해서 우리가 아는 성분 피타고라스 써서 걔가 R이다 라고 했어. 오케이? 우리가 조금 더 간단히 하려면 양변을 뭐해? 제곱해. 그럼 X 빼기 A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B의 제곱은 R의 제곱. 그럼 잘 들어. 내가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R은 양수야. 이것 또한 양수야. 근데 봐봐. 제곱을 했어. 그럼 얘 전체가 양수인 거지. 그럼 질문할게. 내가 만약에 x-2의 제곱 플러스 y-4의 제곱은 a 제곱이라고 했어. 단지름은 이라고 하면 여러분 다 a라고 대답한다. 아니라고. 절대값 a야. 다시 여기선 그냥 r로만 유지해. 왜? 양수를 유지해야 하거든. 근데 얘는 제곱이 됐어. 그러니까 내가 r 제곱을 그냥 r의 반지름이 아니야. 다시 여기서 r은 반지름이야. 여기서 r은 뭐가 될 수 있냐? 마이너스 반지름일 수도 있어. 다시 내가 식을 지금 얘가 이런 식으로 쓰여 있을 수도 있다고. -2의 제곱이라 해서 식이 문제가 되냐고. 안 된다고. 왜? 얘는 지금 4인 거고 그럼 반지름 뭐인 거야? 2인 거야. 문제 돼? 안 된다고. 그럼 너희들 여기서 반지름이 a라고 있는 것은 여기서 반지름이 -2라고 있는 거랑 같은 이야기야. 다시 여기선 양수야. 그러니까 그냥 r 보고 반지름이라 해도 돼. 여기서도 반지름이 r이라고 해도 돼. 근데 여기서 반지름 뭐라 해야 돼? 절대값 r이야. 이거 주의해. 오케이. 나는 그럼 다시 원에 대한 정의를 해석기하라는 수학적 표현으로 했다. 그 수학적 표현을 그대로 피타고라스를 사용해서 풀어줬더니 나는 원의 방정식이 등장을 했는데 x 빼기 a의 제곱 플러스 y 빼기 b의 제곱은 r 제곱이 된다. 그럼 여기서 중심은 뭐가 된다? 원의 중심은 a, b가 된다고. 반지름 뭐가 된다고? 절대값 r이 된다고.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사실 저 반지름 가지고 장난치진 않아요. 여기 보통 양수로 보통 줍니다. 여러분이 이거 반지름 r이라고 해도 보통 문제에서도 r인 상태에서 유지를 시킬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알고 있죠. 절대값 r입니다. 절대값 r이에요. 오케이. 자 그럼 난 봐봐. 여기서 x랑 y는 미정계수가 아니고 미지수야. 미지수 문자라고. 우리가 수치를 대입할 것들이야. 근데 내가 찾아야 하는 것은 a랑 b랑 r이야. 모르는 문자 몇 개? 3개. 그럼 힌트 몇 개 필요해? 3개가 필요해. 원을 구성시키려면, 원을 하나를 결정하려면 힌트가 몇 개 필요하다고?
3개가 필요해. 근데 우리가 2차 함수도 마찬가지잖아. 2차 함수도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서 모르는 문자가 몇 개야? 3개야. 그러니까 점 몇 개 필요해? 3개 필요해. 점 3개만 주면 2차 함수 완벽하게 하나 만들 수 있어. 오케이? 근데 우리가 꼭지점을 줘버리면 힌트 몇 개를 주는 거야? 2개를 주는 거야. 왜? ax-p의 제곱 플러스 q에서 우리는 꼭지점을 줬다는 소리는 p도 준 거고 q도 준 거거든. 마찬가지야. 원의 방정식에서도 원의 중심을 줘버리면 힌트 몇 개를 준 거야? 2개를 준 거야. 원의 중심. 만약에 지나는 3점을 줘. 그럼 걔는 힌트 3개짜리 맞아. 근데 중심을 하나만 줘. 그럼 지나는 점만 주면 돼. 뭐만 구하면 돼? 반지름만 구하면 돼. 어떻게? 2개 피타고라스 하면 끝나서. 중심을 줘. 지나는 점을 줘. 그럼 피타고라스 해. 그럼 R이 나와. 그 R만 대입하면 원의 방정식 끝난다고. 이해됐어? 머리에 넣었어. 자, 그러면 점이 3개가 있으면 왜 원이 구성이 됩니까? 자, 여러분 머릿속에 점이 3개가 등장을 하면 항상 만족시키는 도형이 있습니다. 뭐예요? 점 3개 줬어요. 뭐가 생성돼요? 삼각형이 생성돼요. 삼각형이 생성돼요. 오케이? 그러면 삼각형이랑 원이랑 무슨 관계가 있냐? 이 삼각형에 외심을 만들면 이게 그 원이에요. 다시 삼각형이 결정이 됐다. 반드시 외심, 외접원과 내접원이 존재합니다. 안 생기는 삼각형 없어요. 둔각삼각형, 직각삼각형, 일각삼각형 어떤 삼각형도 원이 결정된다고. 바깥으로도 안으로도.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찾는 것은 이 바깥쪽에 있는 외접원을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외접원의 중심은 다시 말하면 이 원의 방정식에서 a, b는 뭘 말하고 있는 거야? 외심을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 점으로부터 꼭지점까지 거리는 다 뭐로서 같은 거야? 반지름으로서 같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가 예를 들면 3,4고 그냥 대충 쓸게요. 여기가 0,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5,2라고 했어. 이 세 점에 대한 외심을 찾으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한테 항상 뭐라고 했냐? a, b라고 하고 여기 선분의 길이랑 여기 선분의 길이랑 여기 선분의 길이가 모두 같다. 다시 선분 첫 번째 L1과 선분 두 번째 L2랑 선분 세 번째 L3가 모두 같다. 그럼 여러분 연립방정식 쓸 수 있어. L1과 L2가 같다. L2랑 L3가 같다. 여러분 원하는 대로. 근데 얘가 지금 피타고라스 관계니까 제곱 풀면 훨씬 쉽다는 거지. 이게 어떤 원리야? 여기 반지름이랑 여기 반지름이랑 여기 반지름이 같다로 푼 거야. 오케이? 오케이. 근데 우리가 외심을 찾을 때 꼭 이렇게 풀었나? 아니다. 어떻게도 풀었냐? 삼각형에 외심 찾는 방법.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그러니까 점 A가 있고 점 B가 있고 점 C가 있어. 우리는 수직 이등분선 배웠어. 어디서? 직선의 방정식에서. 다시 우리가 외심이 처음 등장했을 때는 점과 좌표에서 시작을 했어. 선분의 길이 구하는 과정에서 시작을 했어. 그 단원 끝나고 배운 게 직선의 방정식이야. 직선의 방정식에서 뭘 배웠어? 수직 이등분선을 배웠어. 그 다음 배운 게 원의 방정식이라고. 그러니까 맨 처음에 배웠던 외심을 찾는 방법에선 수직 이등분선 여러분 찾을 능력이 없었어. 안 배웠으니까. 근데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배웠지. 그러면 외심을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으로도 풀 수 있다고. 수직 이등분선 어떻게 풀어? 수직 플러스 이등분이라고 돼. 말 그대로 수직 이등분선이기 때문에 수직과 이등분. 수직이라는 것은 기울기를 나타내는 거고 이등분이라는 것은 중점을 나타내는 거야. 그럼 직선의 방정식이 등장을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이 상황에 따라서 이 상황은 기울기로 푸는 게 편할 텐데 아니면은 이렇게 풀어야지. 오케이.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린 지금 원의 방정식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개념을 통해서요. 우리가 이거 가져왔어요? 이거부터 가져왔어요? 아니요. 이 원에 대한 뜻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있어야 하는 게 원에 대한 정확한 정의예요. 원에 대한 정확한 정의. 특히 이 일정한 거리는 절대 명부가 커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명부가 커야 돼요.
착각할 수 있어요. 점은 원인가요? 점은 원이 아니에요. 점은 원이 아니에요. 점은 점이고요. 원은 원이에요. 근데 사실 저 반지름을 0까지 줄여보자. 여기를 0까지 줄여봐. 그럼 우리가 배웠던 부정방정식이 막 등장을 해요. x 빼기 a의 제곱 플러스 y 빼기 b의 제곱은 0이 나와.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했어.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했어. 근데 두 개 더 했는데 0이야. 0이야. 다시. 얘서 숙제한 양을 걷어냈어. 수민이 숙제한 양을 걷어냈어. 그래서 걷어냈는데 0이야.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아니야? 얘도 0, 얘도 0이라는 소리지. 그러면 얘가 0이면 x는 뭐예요? a여야 하고 얘는 뭐고? b고. 그 말이 뭐야? a, b라고. 뭐 나왔어? 점 나왔어. 오호. 그러니까 내가 저 중심을 기준으로 일정한 거리만큼 뻗쳐 있는 것을 원이라고 하는데 이 뻗쳐 있는 정도가 쭉 줄어들어서 한 점이 돼버렸어. 그럼 얘를 그냥 원이 아니고 점이라고 부른다고. 그 원리예요. 오케이. 그러면 반지름이 음수일 수 있나요? 반지름이 양수가 아닐 수 있나요? 불가능해요. 어디서? 실수 세계에서 불가능해요. 오케이. 자, 그럼 계속 들어갈게요. 다시. 우린 저 정의에 의하여 정확하게 원의 방정식을 유도시켰는데 x 빼기 a의 제곱 플러스 y 빼기 b의 제곱은 r 제곱이다. 여기서 a, b는 뭐고? 원의 중심이 된다. 그 다음에 r은 뭐가 된다? 반지름의 후보가 된다. 왜? 우리 반지름 뭐라 해야 돼? r? 아니, 절대값. 오케이. 절대값 말이야. 오케이. 자, 그러니까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구성시킬 때 제일 중요한 두 개. 중심과 반지름. 중심은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 이차함수에서 꼭지점 정도로 중요해요. 오케이. 다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저 중심은 원 위에 있지 않아요. 원에 구성되지 않아요. 이차함수의 꼭지점은 원 위, 그 이차함수 위에 있습니다. 있으면서 이차함수를 결정시켜요. 근데 얘는 원 위에 있지 않은 점이면서 원을 결정시키는 겁니다. 오케이? 좋아. 그럼 내가 이차함수로 좀 비교를 하면 이차함수는 무슨 형이 있어요? 일반형과 표준형이 있죠. 물론 인수분해 형도 있고. 근데 일반형과 표준형의 차이점이 뭐예요? 이 표준형은 뭐 하기 편해요? 네, 그래프. 일반형은 식의 계산이 편해요. 식을 계산할 때 편해요. 여러분이 판별식을 쓴다면 이차함수 표준형 줘놓고 판별식을 준다면 여러분 전개해야 돼요. 일반형으로 바꿔주고 풀어줘야 돼요. 그러면 저 식은 일반형일까요? 표준형일까요? 이 식은 무슨 형? 표준형이지. 왜? 그래프 그리기 좋잖아. 중심 나왔고 반지름 나왔으니까 그래프 그리기 좋잖아. 그럼 일반형이 있겠지. 일반형은 뭐 하면 돼? 표준형에서 일반형 넘어가자. 전개하면 돼. 그러면 일반형에서 표준형 넘어가자. 표준형에서 일반형 넘어가는 거 전개하면 돼. 그럼 일반형에서 표준형 넘어가는 건 완전 제곱식 하면 돼. 이 참수랑 완벽히 똑같다 생각하면 돼. 해야 하는 게 두 개예요. 오케이? 자, 그럼 전개해보자. 자,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by 플러스 b제곱. r도 넘겨? 마이너스 r제곱은 땅. 오케이. 자, 그러면 나는 지금 x제곱 어떤 x 상수, y제곱 y 상수. 그러니까 얘를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2by 플러스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r제곱이라고 하고 얘를 그냥 쿨하게 a라고 하죠.
by인 거지. 그럼 여기를 통째로 그냥 c라고 해버리자. 그러면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은 이렇게 쓸 수 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가 0이다. 그럼 마찬가지야. 모르는 문제는 몇 개? 3개. 그러니까 식은 몇 개 필요해? 힌트가 3개 필요해. 그 힌트는 점이 될 수도 있고 원의 중심이 될 수도 있는 거지.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이차함수로 다시 떠올려봐. 꼭지점이 나왔어. 그러면 일반형으로 풀어, 표준형으로 풀어? 표준형으로 들어가. 맞아. 맞아. 다시. 만약에 서로 다른 세 점을 줬어. 그러면 표준형으로 풀어, 일반형으로 풀어? 일반형으로 풀어. 마찬가지야. 원의 중심을 줘. 뭐로 풀어? 원의 표준형으로 풀어야지. 원을 지나는 그냥 세 점을 줘. 그럼 무슨 형으로 풀어? 원에 대한 일반형으로 풀 거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방금 말했던 A점 2,4 B점 0,6 C점 -5,2 얘를 지나는 세 점, 얘에 대한 외심을 찾으세요. 외심을 찾으세요. 외심을 찾으세요는 표준형보다 일반형 대입하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다시 머릿속 기억해. 저 외심 찾으세요 문제는 원의 방정식 들어가기 전에 등장을 한다고. 우리가 두 점 사이 거리를 알기 때문에 두 점 사이 거리로서 문제를 해결하게 한다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근데 여러분이 그때 기왕 반지름 풀 거면 얘를 여기다 대입해서 연립하는 거. 이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특히 0,0이니까 여기다 0, 0 대입하면 그냥 C가 0인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거잖아. 훨씬 더 쉬운 상태가 된다고. 그럼 이 상태를 다시 표준형 바꿔주면 원의 중심을 찾을 수 있겠지. 그럼 잘 봐. 반대로 한번 만들어보자. 봐봐.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4y. 그 다음 플러스 30. 자, 일단 우리가 원인지 눈치채는 방법. 얘면 원이지. 얘는 원이 충분해. 그러면 일반형 보고 얘가 원인지 원이 아닌지 어떻게 파악해? 앞에 계수. 여기랑 여기 계수가 같잖아. 1, 1이 아닐 수도 있어. 3이랑 3일 수도 있어. 100이랑 100일 수도 있어. x제곱 계수랑 y제곱의 계수가 되면 같으면 부호가 다르면 말고 완벽하게 x제곱 앞에 계수랑 y제곱의 앞에 계수가 같으면 원의 후보가 돼요. 원의 후보가 돼요. 선생님 얘가 다르면 어떻게 돼요? 찌그러져요. 원이 찌그러져요. 다시 얘 앞에 있는 것들이 공률을 결정을 해요. 공률이라는 것은 얼마나 휘어져 있는 정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근데 여기가 틀어지는 순간 타원이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쌍곡선이 만들어져요. 우리가 배웠던 유리함수가 여기서 등장할 수도 있다는 소리야.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는 순간. 오케이? 그 상황은 우리 기하에서 배울 거니까 걱정 말고. 우리는 그럼 여기 맨 앞에랑 여기 맨 앞에랑 항상 같아야 원이 된다. 자, 이거 가지고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만약 3x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t y제곱 플러스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런 식으로 나와있어. 그럼 t가 결정이 되는 거라고. 뭐라고? 얘 통째가 뭐야? 3이어야 원의 방정식이 되는 거라고. 오케이? 오케이. 자, 두 번째. 선생님 뭐라 했냐? 같으면 원의 후보가 된다 했어. 원이 되는 게 아니고 원의 후보가 된. 실제로 얘 원 아니야. 이거 원 아니야. 봐봐. 왜 아니냐? 만들어 볼게요. 완전 제곱식 만드니까 요놈이랑 만들어야겠지. 요놈이랑 만들어야겠지. 자, 그럼 만들자. x 플러스 2의 제곱. 일단 만들고 시작을 해. 그럼 y는 y 마이너스 2의 제곱. 30 오른쪽으로 넘겨. 이거 제곱하면서 뭐 썼어? 뿔4. 이거 만들면서 뭐 썼어? 뿔 4. 그럼 다 만들어진 건가? 만들어졌다. 오른쪽 몇이야? 마이너스 21. 말 돼? 안 돼. 안 돼. 안 된다고. 자,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r제곱이 0보다 크잖아. r제곱이 0보다 큰 이 상황을 보고 우리는 원이라고 해. 특히 실원이라고 해. r제곱이 0인 상황, 즉 r이 0인 상황, 얘를 보고 우린 뭐라 해? 정이라고 해. r제곱이 0보다 작다, 우리는 원이 결정되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해버려도 되고, 정확한 용어로는 허원이라고 하면 돼. 아, 수익이 원이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 만들지도 않는다. 그럼 얘가 원이 되려면 어떻게 할까? 오른쪽 영이가 뭐가 돼야 한다고? 0보다 커야 한다고. 0보다 커야 한다고. 봐. 내가 공식 하나 만들 건데, 이 공식은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가면 외우시고, 안 들어가면 나올 때마다 표준형 바꾸시면 돼요. 그렇게 오래 안 걸려. 외우시면 편하고, 안 외우시면 나올 때마다 표준형으로 바꿔주시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내가 이거 표준형으로 바꿔보자. x 플러스 2분의 a의 제곱이지. 그 다음에 얘 플러스 y 플러스 2분의 b의 전체 제곱이지. c는 어떻게 오른쪽으로 넘겨 마이너스 c인 상태로. 그 다음 얘 제곱하면서 뭐 만들었어? 4분의 a 제곱. 얘 만들면서 4분의 b 제곱. 그럼 나는 오른쪽 이 통째가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 크거나 같아야 돼? 커야 돼. 같으면 왜 안 돼? 점이 되니까. 얘는 0보다 커야 돼. 그러니까 얘 4로부터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 4는 무조건 0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우리 얘가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 즉 얘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 얘가 0보다 크면 원이 결정돼. 마치 뭐 같아? 판별식 같아. 원의 판별식.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 내가 외우기 귀찮다. 그럼 나올 때마다 표준을 바꾸면 돼. 봐봐. 여러분, 만약 내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y제곱 플러스 6x 6y 그 다음 플러스 10은 0. 만약 문제에서 반지름을 구하라고 해. 그럼 표준은 다 바꿔줘야 돼. 만약 문제에서 원의 중심을 구하라고 해. 원의 중심을 구하라고 해. 그럼 여기서 끝난다. 여러분, 이거 만들면서 뭐? 이거 만들면서 뭐? 에이, 맞아. 이걸로 끝나는 거야. 오케이? 만약 반지름까지 구하래. 그러면 만들어줘야 돼. x 빼기 2의 제곱, y 빼기 플러스 3의 제곱, 10 넘겨 오른쪽으로 마이너스 10. 이거 만들면서 플러스 3, 이거 만들면서 플러스 9 해버리면 3이네? 그 반지름 몇이야? 루트 3. 오케이. 원의 넓이 다 구할 수 있겠지? 오케이? 오케이. 이런 게 어디서 나오냐? 봐봐. 얘랑 이렇게 나와. 저 원이랑 저 원을 y는 mx 플러스 2가 넓이를 2등분시키면 다시 이 원을 이 직선이 2등분시키네 넓이를. 그 말은 얘가 어딜 지나? 이 원의 중심을 지나. 그러니까 나는 이 원에서 뭘 뽑아내면 끝나? 중심을 뽑아내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중심 뽑고 중심 뽑았어. 얘를 뭐 해? 대입하면 m값 등장. 끝. 어떻게 푼지 알겠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저 원의 방정식을 가지고 원의 방정식을 실제로 이제 만드는 문제들이 있을 건데, 원의 방정식을 만들려면 힌트 몇 개가 필요하다 했어? 3개. 3개가 필요하다 했어. 3개가 필요해. 3개가 있어야 결정이 되거든. 그럼 힌트를 좀 줄여보자. 어떻게? 결과. 만약 원의 중심, 내가 원의 중심을 결정시킬 거야. 어떻게? 원의 중심을 첫 번째 원점입니다. 원점을 원의
중심이 0,0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결정. 그럼 나 R만 구하면 돼. 그럼 이제 힌트 뭐만 필요해? 하나만 필요하다. 지나는 점 하나만 주면 끝나. 그러니까 얘는 어떤 상태야? x 제곱 플러스 y 제곱 r 제곱이 됩니다. 그럼 나 점 주어지면 돼. 반지름 나왔으면 여기다 돼. 끝이야. 두 번째, 원의 중심이 x축 위에 있어. 그러면 힌트 몇 개 있어야 할까? 2개 있어야 돼. 2개 있어야 돼. x축 위에 있어. 그러면 중심이 뭐야? 뭐는 알아 확실하게. y좌표는 알아. a, 0을 중심을 갖고 있겠지. 그러니까 얘는 x 빼기 a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r의 제곱인 상태야. 오케이? 그러니까 a랑 r만 구하면 돼. 내가 x축 몇 몇에서 지난다라고 하면 중심을 준 거니까 힌트 한 개면 돼. 근데 그냥 x축 위에 있다라고 해버리면 a, 0이라고 잡고 들어가야 되고. 그럼 나는 힌트 2개 있어야 돼. 지나는 점 2개 있어야 돼. 세 번째, 그럼 y축 위에 있으면 그러면 얘에 대한 거는 x제곱 플러스 y 빼기 b의 제곱은 r제곱이다. 이렇게 들어가겠지. 맞아? 이건 너무 쉬운 거. 자, 원의 중심이 y는 x 위에 있어. 그럼 중심의 x좌표 알아 몰라? 지금 몰라. 그러니까 중심의 x좌표를 a라고 잡아. 그럼 y좌표는 뭐야? 오케이. 그러니까 x 빼기 a의 제곱 플러스 y 빼기 a의 제곱. 단지 말아? 몰라. 그러니까 r 제곱. 힌트 몇 개면 돼? 2개면 돼. 아하. 그 말은 내가 만약 원의 중심이 y는 2x-4 위에 있다고 해봐. 그럼 중심 a, 2a 빼기 4라고 두고 x 빼기 a 제곱 y 빼기 2a-4 여기는 괄호 쳐줘야 돼. 제곱은 r 제곱. 힌트 2개면 된다고. 여기가 2차 함수면 여기가 제곱인 상태에서 이렇게 풀어본다. 힌트 2개면 된다고. 어떤 특정한 방정식 위에 있어. 그러면 점으로 표현을 해주고 걔 방정식 만들어주면 끝나는 거고.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 원의 중심을 통제가 아니고 반지름을 통제할 거야. 자, 접하는 상태로 이야기를 할 거야. 첫 번째 x축의 접해. 그럼 상황을 그려보자. x축이 이렇게 있잖아. y축은 어디인지 몰라. y축은 관심 없어. x축의 접해. 모양 몇 개 나와? 2 모양 나와. 어떻게? 위에서 이렇게 접하는 상황이랑 아래에서 이렇게 접하는 상황. 물론 2 모양이 나온다고. 그럼 봐봐. 내가 만약 여기가 y축이라고 해볼게. 중심이 a, b라고 하면 여기 중심을 a, b라고 하잖아. 반지름이 뭐야? b야. 반지름이 뭐라고? b야. 반지름이 b야. 왜? 여기 a만큼 갔고 여기 b만큼 갔는데 이게 반지름이지.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접하고 있어. 여기도 마찬가지 a, b야. 여기도 마찬가지 a, b야. a, b, a, b야. a는 양수음수, 지금은 양수인 상태. b는 양수음수, 지금은 음수인 상태. 그럼 반지름은 뭐야? 그렇지, 절대값이지. 마이너스 b라 해야지. 여기서 아래 있으니까. 맞아? 큰 건 0에서 b를 뺐으니까 마이너스 b라고. 근데 이것도 x 빼기 a의 제곱 플러스 y 빼기 b의 제곱은 b의 제곱이야. 얘도 어때? x 빼기 a의 제곱은 y 빼기 b의 제곱이랑 더해져서 b의 제곱이 된다. 오케이? 결국 x축에 접한다. 어떻게 하는데? x 빼기 a의 제곱 y 빼기 b의 제곱은 b의 제곱이야. 외우려면 외워도 돼. y좌표 x축에 접하니까 x는 그대로 놔두고 y랑 같아진다.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대로 외우면 되는데 저는 이거 나올 때마다 그냥 그림 그려보는 편이에요.
아 y좌표랑 같구나. 반지름이 y좌표구나. 그러면 두 번째 y축에 접해. 얘는 어떻게 되겠어? y축에 접해. 그러니까 무슨 좌표를? x좌표를 반지름으로 가져. 그러니까 x 빼기 a의 제곱, y 빼기 b의 제곱, 그 다음 뭐해? a 제곱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얘 반지름 뭐야? a야 마이너스 a야? 절대값 a야. 절대값 a야. 자,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 시험에 나오는 거. 동시죠. 이게 시험이야. 이게 중요해. 봐봐. 동시에 접한다는 소리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접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다시 1사분면에서 접할 수도 있고 2사분면에서 접할 수도 있고 3사분면, 4사분면 다 접할 수 있다고. 오케이? 그러면 내가 여기를 반지름 a,a라고 해볼게. 똑같겠지? 여기서 만들어지는 건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똑같겠지? 그러면 얘는 a,a를 중심으로 하면 반지름이 뭐야? a야. 그럼 이거 봐봐. a, 얘는 뭐라 해야 돼? 다시 a를 양수로 고정시켜버리자. a를 양수로 고정시키면 마이너스 a, a야. 여기는 마이너스 a, a야. 반지름은 a야. 얘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반지름은 마이너스 a지. 아 a지. 미안해. a지. 그럼 얘는 a, 마이너스 a. a, 마이너스 a. 반지름은 a. 그럼 원의 방정식을 만들 건데 봐봐. 첫 번째 일사분면 x 빼기 a의 제곱 플러스 y 빼기 a의 제곱은 a 제곱이야. 이게 일사분면이고 1사분면에서 동시에 접할 때 2사분면에서 동시에 접할 때 x 빼기 a의 제곱 y 플러스 a 제곱은 a 제곱. 맞아? 아닌데? 얘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잖아. a, 마이너스 a면 몇 사분면이야? 4사분면이야. 근데 나 a를 뭐라고 잡으면 돼? 마이너스라고 잡아버리면 2사분면에 있는 거 알 수 있어. 오케이? 그럼 3사분면을 이거라고 해도 돼? 돼. a가 뭐다? 음수다. 그럼 4사분면 이거 된다고. 다시 1, 3사분면이면 x좌표랑 y좌표만 부호 같게만 하면 된다고. 얘가 양수든 음수든 관심 없어. 양수든 음수든 관심 없어. 부호만 같으면 돼. 그럼 1, 3, 4분면. 근데 2, 4, 4분면이면 뭐만 다르게 부호만 다르게 결정을 시켜주면 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질문해볼게. 자, 보기는 저 마음 거도 3,4 3,4를 지나면서 x축, y축을 동시에 원의 방정식을 모두 구하시오. 적어도 몇 개 등장한다는 소리야. 2개 등장한다는 소리야. 2개가 등장할 수 있을까? 그러면 봐봐. 우리는 과연 저 원이 1사분면에 있을까? 2사분면에 있을까? 3, 4 어디에 있을까를 고민을 해야 돼. 근데 동시에 접하기 때문에 근데 보빈이가 준 점이 몇 사분면 점이기 때문에 1사분면 점이기 때문에 저 원은 어디에 있을 수밖에 없어. 1사분면에 있을 수밖에 없어. 다시 3,4를 지나는데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할 건데 x축과 y축에 동시에 이거 원의 중심 아닙니다. 얘를 지나는 거예요.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데 만약에 사사분면에 원의 중심이 있어. x축, y축 동시에 접하면서 이거 가능한가? 원이 아니지. 3, 4분면 가능해?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항상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하는데 이 점이 있는 위치가 원이 있는 위치야. 이 좌표가 있는 위치가 원이 있는 위치라고. 그러니까 몇 삼면에 있어? 1삼면에 있어. 그러니까 위에 거 써야지. 어떻게? x 빼기 3의 제곱 플러스 y 빼기 4의 제곱 신나게 이렇게 쓰고 틀린다고. 다시 이것은 무슨 점이야? 지나는 점이야. 원의 중심이야?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잡아야 돼? x 빼기 a의 제곱 y 빼기 a의 제곱은 a 제곱이다. 세팅을 하고 여기다 뭘 대입해? 3,4를 첫째 대입 3, 4. 그러면 a제곱 a제곱 2a제곱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4 a 9 16 25 a제곱 왼쪽으로 넘겨. 그럼 얘는 0이야. 이 부분에 아마 안 될 거야. 그냥 막 만든 거라서.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a 값이 두 개가 등장함을 알 수 있어. 실제로 구하면 a 값은 7 뿔마 루트 77에 49 마이너스 ac 즉 24 7 뿔마 2루트 6이요. 한 번의 반지름은 7 플러스 2루트 6일 거고 한 번의 반지름은 7 마이너스 2루트 6일 거야. 원이 두 개가 나오는 이유. 원을 안에서 접할 수도 있고 겁나 크게 바깥에서 접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점이 하나 결정돼 걔를 지나면서 동시에 접하는 건 원 두 개가 등장해. 그러니까 맨날 물어보는 게 뭐냐? 두 원의 방정식에 두 원의 반지름의 합을 구하세요. 그럼 뭐 하면 돼? 여기서 이거 구하면 되는 거지. 두 반지름의 곱을 구하세요. 이거 구하면 되지. 다시 말하면 얘가 뭐야? 이걸 대입했을 때 나오는 a 값이 있을 텐데 그 a 값이 반지름 역할도 한다고. 1사면에 있을 때 3사면에 있을 때는 마이너스 붙여줘야겠지. 오케이? 2사면에 있을 때는 부호가 다르겠지. 오케이? 자, 1사면에 있을 때 그러니까 얘를 근과 계수의 관계로 그냥 들어가도 상관없다. 오케이? 그래서 잠깐만 원의 방정식 다시 한 번만 리뷰. 원은 동그라미가 아니다 이제부터. 한 정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진 점들의 모임을 원이라고 한다. 다시 한 정점으로부터 정점을 뭐라고 하는데? 원의 중심이라고 하는데 원의 중심으로부터 일정한 거리 뭐라고 하는데? 반지름. 원의 중심으로부터 반지름만큼 떨어진 점들을 다 모아놨더니 걔가 원이 된다. 이제 동그라미라고 하지마. 원의 중심 한 정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진 점들을 모임. 걔를 우리가 수학식으로 AP 적어버렸네. AP 성분 AP가 R이다. 그래서 걔를 피타고라스 풀고 2학년 제곱했더니 원의 방정식이 등장을 했다. 원의 방정식을 전개했더니 표준형이 등장했고 표준형에 대한 일반형이 등장을 했고 일반형에 대한 판별식도 존재하긴 하는데 외우실 거면 외우시고 아니면 그냥 나올 때마다 표준형 바꿔버리면 된다. 표준형 바꾸는 게 어렵지가 않다. 특히 제발 다시 여러분 이거 결합시키는데 x랑 y가 곱해진 식은 여러분 못 봐요. 다시 여러분 이런 여러분이 볼만한 2차식에서 x랑 y가 곱해진 식은 못 봐요. x랑 y가 곱해져 있다는 소리는 그래프가 휘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이차함수도요 꼭지점을 여기라고 하고 대각선 볼록 이딴 식으로 해버리면 여기서 x, y가 등장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의 x, y가 결합된 함수에 대해서는 보지 못할 거예요. 오케이. 네, 그래서 판별식까지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원의 방정식을 결정을 시킬 건데 두 가지를 통제할 수 있다. 원의 중심을 통제할 수 있고 원의 반지름을 통제할 수 있다. 원의 중심은 너무 대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원의 중심이 x축 위에 있다. 원의 중심이 y축 위에 있다. 원의 중심이 어느 직선 위에 있다. 원의 중심이 어느 곡선 위에 있다. 그러니까 그 원의 중심을 따면 되는데 반지름을 통제할 때는 그게 티가 잘 안 난다. x축에 접한다. 그러면 y값이 반지름이겠네. 이걸 생각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고. 나올 때마다 그림을 그리려고 간단하게. 아, y좌표가 지금 반지름이구나. x좌표가 원의 반지름이구나. 둘 다 동시에 반지름을 유지하고 있구나. 특히 제일 많이 나오는 게 x축, y축에 동시에 접할 텐데
1, 3, 4분면일 때는 두 개 부호 같게만 하면 되고 2, 4, 4분면일 때는 두 개 부호만 다르게 만들면 된다. 특히 문제는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하는데 진화는 전부 관찰. 얘가 진화는 4분면에 그 원이 존재한다. 오케이?